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시청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해외 축구도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A매치 주간이랑 또 주중에는 챔스나 뭐 유로파 이런 것들이 또 껴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의 위치나 좀 피로도 같은 게 많을 만한, 또 관리도 꽤 있을 만한 그런 이런 구간이어가지고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축구 영상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총 3경기 정도밖에 없는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10경기 정도 동안 이 공수 양면에서 가로축에 있는 게 이제 공격 지표고요. 왼쪽에 스스로 안 좋고 오른쪽에 스스로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세로축, 이거는 수비 부분인데 아래쪽에 스스로 안 좋고 위쪽에 스스로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포틀랜드가 수비가 1등으로 나와 있네요. 뭐 미네스타는 지금 언더팀이다. 공격 안 되고 있고 수비는 아주 훌륭하다. 뭐 이런 것들 써먹기 좋고, 자, 이 모든 부분에서 괜찮은 팀 오클라마라 샌안토니오가 여기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밑에 보면은 가장 그냥 왼쪽 아래에는 탱킹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멤피스, 워싱턴 이런 팀도 확연하게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이애미, 오늘 이제 마이애미랑 워싱턴이 붙는데, 마이애미는 그래도 공격은 이제 좀 그나마 좀 이제 플러스긴 하지만은 수비 양면에서는 둘 다 엄청 못하는 애들끼리 붙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런 팀들의 현 주소를 알만한 최근 10경기 폼이 어떠냐, 이런 것들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경기는 마이애미 대 워싱턴인데 아까 봤던 것처럼 수비가 참 안 되고 있는 애들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최근에 저는 한 7경기 정도로 잡았는데, 이 실점 부분에서 27등과 28등 좀 최하위권에 있는 애들이기도 하고, 뭐 오버복이 기본적으로 좋은 팀들인데, 뭐 지난번 맞대결은 뭐 얘기할 게 없죠. 그때는 아데바요가 기록을 세웠던, 뭐 그 경기는 뭐 진작에 마이애미가 잘 터진 경기도 했었고, 자유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마이애미가 아마 그날 자유투를 총 59번인가 막 그렇게 시도를 해가지고 각종 막 기록도 다 부수고 막 그런 경기였었는데, 어쨌든 지난번 경기 사실 이거는 좀 얘기할 거는 되진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맞대결을 한번 봤거든요. 경기 양상으로는 초반에 조금 이렇게 가다가 마이애미가 뭐 크게 앞질렀던 이런 게 있었는데, 마이애미의 공격 기회가 104번이나 됐다. 턴오버도 양 팀이 16개랑 19개 가지고 꽤나 많았었는데, 마이애미가 이런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라든지, 그리고 워싱턴의 턴오버 유발 이런 것들 많이 해가지고 좀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갔습니다. 뭐 야투율 같은 거는 일단 3점도 좀 들어가고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때는 자유투가 그리 많이 불리진 않았어요. 양팀 합해가지고 31개. 그러다가 그 다음 경기 때는 자유투가 엄청 많이 불렸던 건데, 저는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때 당시에는 워싱턴이 딱히 지금처럼 뭐 3점 경쟁력이 딱히 있진 않았다. 저는 요즘에 워싱턴이 3점 경쟁력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공격 지표가 그렇게 막 좋게 지키진 않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한 2경기 정도 레이커스전이랑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전 이렇게 2경기는 이 워싱턴답지 않게 점수가 되게 안 났거든요. 3점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러다가 바로 이제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랑은 또 엄청나게 오바 게임을 또 했다. 그냥 단순하게 두 팀 합쳐가지고 오늘도 248이나 받았는데, 점수가 그 정도에 근접하게 이렇게 최근에 점수를 뽑고 있는 게 보입니다. 더구나 이거는 양 팀 다 좀 빠른 팀들이랑 이렇게 붙는 셈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바에 대한 기대치도 있는데요. 솔직히 뭐 16.5 핸디는요, 저는 좀 애매하다고 보긴 했습니다. 왜냐면 나는 워싱턴이 지금 막 그렇게 아주 뭐 노답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내일도 보시면 캐시어블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전 자원들 얘네들 뭐 많이 캐시어블 있고, 또 이제 벤치 부크체비치 같은 애들. 제가 어제도 이제 뉴올리언스의 마트코비치, 그리고 워싱턴 이런 부크체비치 이런 그 동유럽산 빅맨들이 요즘 활용도가 좋다고 했었거든요. 2월달 이후로 제가 쭉 봤는데 야투율 50%, 3점이 45.2%.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르가 못 나온 날에는 부크체비치나 앤서니 길 이런 애들이 좀 시간을 나눠서 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크체비치는 좋은 구간에 속합니다. 특히나 이제 직전 경기 때는 둘 다 3점을 굉장히 잘 꽂았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워싱턴도 3점 경쟁력 같은 게 있고 기본적으로 빠른 팀이라 가지고 질 때 지더라도 점수는 꽤나 내는 쪽으로 봐야 된다. 과연 막 세크라멘토전 뭐 이런 레이커스전 그렇게 좀 실망스러운 경기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 이 멤버로도 꽤나 아주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 마이애미가 저번 경기 때는 아주 뭐 개발라가지고 문제긴 하지만, 뭐 그리고 보스턴 안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 근데 보스턴 내에서도 마이애미 3점이 잘 터졌거든요. 난 그래서 그냥 둘 다 지금 뭐 폼이라 할 거는 사실 없지만, 뭐 길게 볼만한 지표는 아니지만은 가장 뭐 최근 경기 때도 크게 뭐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이런 거 보면은 뭐 오바 보기엔 나쁘지 않은 게임 같기는 해요. 그냥 이런 경기는 언더를 볼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석적으로는. 자, 그 다음은 덴버 대 샌안토니오 경기 있습니다. 자, 최근에 덴버 뭐 공격 같은 것들이 여전히 좋습니다. 수비도 아주 뭐 나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여기에 있는 것보다 체감으로는 좀 안 좋다고 느끼긴 했었어요. 인사이드가 너무 좀 유타한 팀 같은 거 털리다 보니까 아마 샌안토니오한테는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은데, 샌안토니오는 그냥 공수 양면에서 지금 아주 뭐 탄탄한 상태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좀 클리퍼스 같은 팀들도 개발하기도 하고 지금 막 10연승 넘게 달리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보니까 11연승. 넓게 봤을 때는 지금 16경기 15승 1패 중이고, 오늘 이제
이제 원정인데 원정이 홈보다도 최근 페이스는 좋아요. 14승 1패 중이다. 그 홈에서는 15승 1패 기간 동안 핸승이 11번이었는데 원정에서는 지금 핸승이 14승 중에서 12번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샌안토니오의 원정에서 이런 핸승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할 만한 것 같고, 뭐 덴버는 사실 뭐 이런 기록까지는 아닙니다만 뭐 한 7연승 정도로 그래도 좋은 구간에 있기는 해요. 뭐 이 기간 동안 좀 약팀을 많이 만났다든지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얘네들의 올 시즌 상대 전적 같은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만났는데 두 번 다 점수가 아주 많이 났었어요. 연장전은 다 없었고 웬메냐가 없는 경기 때 점수가 아주 많이 난다는 거, 12.9점이나 오바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공수의 아무래도 차이가 아주 크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웬메냐마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의 야투율을 거의 뭐 5.6%나 깎아 먹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그리고 상대의 3점까지도 깎아먹는. 그래서 웬베냐마가 있을 때 수비가 아주 잘 된다. 그래서 지난 이제 맞대결들은 전부 다 이제 웬베냐마가 없을 때 양 팀이 뭐 한 270점을 바라보는 뭐 그런 게임들을 했었는데, 저는 내일은 좀 양상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덴버. 얘네들은 뭐 이제 빠르진 않더라도 공격 작업이 아주 잘 되는 팀이고, 저는 샌안토니오도 좀 이제 빠른 팀으로 보긴 하는데 지금 뭐 페이스가 그 전보다 엄청 막 상위권으로 찍히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얘네 둘이 붙는 게 일단 웬베냐마가 있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거다. 덴버는 뭐 외곽 생산력도 좋지만 인사이드 시도도 많이 하는 팀이에요. 특히나 이제 좀 요키치 손끝에서 파생하는 좀 이제 커팅 플레이 이런 것들, 뭐 떠먹여주는 득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여기 있는 것처럼 왓슨, 스존, 나지 이런 그 윙자원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팀하더웨이 주니어도 지난번에 부상당했었거든요. 요즘에 팀하더웨이 주니어가 벤치에서 3점 같은 거 진짜 잘 꼽아주는데, 어쨌든 직전 경기 유타한테도 페이스가 상당히 빠른 게임 속에서 12대 0으로 그냥 와이어 투 와이어 승리이긴 했지만 이거를 4쿼터에 4점차까지 비벼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덴버가 수비적인 안정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반대로 샌안토니오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핸승 빈도도 굉장히 높고 편한 승리가 아주 많았다. 직전 경기 때도 하퍼나 벤치까지 막 하퍼나 이제 켈든 존슨 벤치까지 아주 뭐 잘해주기도 하고, 저는 체급상으로는 샌안토니오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해요. 물론 덴버도 좀 이제 비슷한 수준의 팀들이나 샌안토니오랑 만났을 때도 나름대로 잘 싸우는 것도 있었고 뭐 그러긴 했는데, 아까 제가 막 이런 그 연승 기록 같은 거 보여드렸었는데 홈에서도 막 7연승 중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사실 빡센 팀들을 많이 만나지는 않았어요. 키케야 이제 뭐 토론토, 필라, 휴스턴 이런 정도인데, 걔네들도 지금 아주 막 솔리드한 이런 컨퍼런스에서 막 우승권을 바라보는 팀도 아니고, 저는 샌안토니오는 꽤나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42.5 기준에는 얘네들 맞대결상으로는 매번 점수가 막 270점을 넘봤다 이런 건 있지만, 그 두 번 다 맞대결이 막 자유투가 62번, 70번씩 이렇게 불렸어요. 그래서 좀 덜 날만도 하지 않나? 그리고 웬메냐마가 있다? 아까 봤던 이런 지표들로는 웬메냐마가 있을 때가 확실히 좀 수비가 너무 잘 되고 좀 이제 점수상으로도 조금 더 언더로 가는 것들이 있더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이건 뭐 언더오버는 건드릴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고, 덴버 원정이어도 샌안토니오를 좋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필라델피아 대 디트로이트 경기네요. 필라델피아는 백투백인데, 필라델피아가 백투백 전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11승 3패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거를 끄집어내면서 밑에 있는 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는 백투백일 때 저는 약팀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었어요. 최근에도 포틀랜드, 맨피, 유타, 미네소타, 골스, 미러키, 피닉스, 토론토, 댈러스, 미러키,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워싱턴. 그러니까 플레이오프권에 있는 팀들을 많이 만나지가 않았다는 거? 전 이게 일단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디트로이트도 얘네들이 그 백투백 전적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디트로이트랑 비교하면 필라델피아는 야, 백투백일 때 어떻게 이렇게 좀 약팀들만 골라 만났냐, 저는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 중에 뭐 미네소타 2인 거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 포틀랜드나 유타한테는 이거는 전부 다 좀 프랭권에 걸쳐가면서 이제 좀 이겼던 거라 가지고 이런 것들도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엔비드가 지금 이제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빠질 수도 있다고도 이렇게 좀 보이긴 하는데, 후반전에는 얘네들이 막 15대1 런도 달리고 11대0 런도 달리고 막 이러면서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긴 했었는데, 사실 엔비드의 야투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 전반전에 10개 중에 하나 넣었어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순위상으로 필라델피아는 지금 이 6등 플레이오프 직행권인데, 바로 밑에 있는 토론토나 이제 승수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필라델피아가 맞대결 전적을 이기고 있어가지고 지금 위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불안불안하다. 밑에 있는 샬럿도 지금 막 추격하고 있고,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어쨌든 이 자리를 사수를 하려면 매경기를 되게 좀 혈전으로 치러야 되는데, 백투백일 때 괜히 좀 뛰게 해줄까 싶기는 하거든요. 맥시도 사실은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일 필라델피아가 잠재적인 결장 변수도 있을 만도 하다,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디트로이트는 쉽지 않은 상대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디트로이트가 이제 해리스가 지금 퀘셔너블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일단 커닝햄이 없고 해리스도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저번에 보니까 그 무릎에 타박이던데 일단 얘네 셋 다 전부 다 뛸 때 뭐 플러스가 많이 찍힙니다. 뭐 워낙에 동부에서 잘했으니까 다른 것들도 플러스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케이드 커닝햄이 없을 때도 해리스랑 듀레인이 뛰면은 충분히 좋은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얘네들 다 뛸 때보다 조금 이제 뭐 언더로 가는 건 있다지만 수비가 좋아지는 것도 있고 오히려 플러스가 되거든요. 이 해리스랑 케이드 커닝햄이 다 없고 듀레만 혼자 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플러스 가치가 사실 뭐 크지는 않더라. 이게 조금 걱정되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에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 제일런 듀레는 여러 부분에서 아주 뭐 좋다는 소리입니다. 이 기간 동안 30분도 안 뛰면서도 23득점에 11 리바운드 더블 기록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구조적으로 딱 봤을 때는 디트로이트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기는 해. 그리고 이게 227.5를 받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필라델피아가 지금 공격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수비적으로도 실점이 꽤나 많은 거. 근데 이게 보면은 필라델피아가 최근 7경기 중에서 워싱턴이나 마이애미 그리고 시카고, 유타 이렇게 되게 좀 빠른 팀들을 많이 만났어요. 최근에는 이제 필라델피아 페이스가 지금 5등으로 찍히는데 이거는 좀 상대 팀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시카고가 페이스 1등, 유타가 페이스 2등, 뭐 워싱턴, 마이애미, 워싱턴이 페이스 4등이고 마이애미도 매번 좀 빠른 팀이죠. 그래서 최근 7경기 중에 너무 좀 빠른 팀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좀 오바로 찍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디트로이트랑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얘네 둘이 붙으면은 아마 필라델피아 이런 지표들이 조금 더 현실성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디트 쪽으로 보는 것도 괜찮고 저는 언더로 보고 있는 그런 경기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저는 필라델피아 잠재적인 결장, 어쨌든 갈 길은 바쁜 필라델피아지만 무리했다가 앞으로 남은 게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플레이오프도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리시킬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면은 디트로이트가 해리스가 빠진다고 할지라도 디트로이트가 나쁜 선택지는 아닐 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MLB입니다. 오늘 물브는 좀 이제 쿠스니 쪽 선발들이 많이 있던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또 이제 앞쪽에는 언더버가 없는 경기들이 있어가지고 세인트루이스랑 디트로이트입니다. 여기 플레어트는 옛날에 세인트루이스에서 되게 좀 잘하던 선수였었죠. 그러다가 간만에 좀 옛 친정팀이랑 조우를 하는 편인데 이제 세인트루이스는 더스틴 메이라고 합니다. 제가 세인트루이스 뭐 올 시즌 망할 것 같다. 애들도 너무 많이 팔았다. 아마 중부지구 꼴찌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성적 자체는 아주 뭐 나쁘진 않았었어요. 근데 얘네들도 최근에 초반에는 빠다가 좀 돌다가 요즘에 또 안 돌거든요. 글쎄 플레어티도 첫 경기 때 뭐 아주 나쁘진 않았다 보니까 더스틴 메이가 되게 안 좋았고 솔직히 디트로이트는 얘네들 지금 홈런이 진짜 없습니다. 아마 2개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OPS도 하위권에다가 작년 같은 그런 폼은 아니기는 해. 작년에는 그 전 시즌에도 그냥 좋은 마운드에 비해서 약간 빠따가 문제였는데 작년에 그래도 빠따가 괜찮았잖아요. 그러다가 후반기 때는 좀 막 쳐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초반부터 빠따가 좀 만족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좀 OPS 같은 것들은 하위권이고 근데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디트로이트보다도 이 OPS가 낮아요. 좀 마음에 드는 경기는 아닌데 그냥 디트로이트가 조금 더 체급은 높다 정도? 그냥 그 정도 보고 싶고 토론토 대 화사 얘네가 아마 어제 선발인 걸로 막 예정이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메이슨 플레어티, 그랜트 테일러 둘 다 오프너들이거든요. 난 누가 좀 메인 선발로 나올지 잘 모르겠어. 토론토가 아마 지금 부상이 좀 많거든요. 트레이 에세비지랑 비버랑 그리고 베리오스 이런 애들 싹 다 이제 선발 자원들이 부상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근데 화싹이 얘네들 지금 이제 팀 방어리 전체 꼴찌입니다. 일단 마운드가 문제고 지금 OPS도 홈런은 좀 치지만 그 614 정도로 되게 좀 하위권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도 토론토를 조금 더 우위에 둬야 되긴 한다. 이게 토론토가 좀 쳐줘야 될 때 잘 점수를 못 뽑아가지고 그런 게 문제긴 한데 그 가장 최근 경기 콜로라도와의 시리즈 때도 마지막 경기 이거 연장 가가지고 막 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빠따적으로 막 그렇게 큰 믿음 없는 어떤 날에는 잘 터지는데 어떤 날에는 또 막 침묵하고 이래가지고 큰 믿음까지는 없어요. 당연하게도 체급이야 토론토가 많이 앞서겠지만 선발도 말 수 없고 뭐 선택하기는 애매한 경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키 대 켄자 배트맨은 대상 경기가 이거일 거예요. 체드 패트리랑 루인데르 아빌라 원래 어제도 이렇게 선발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켄자는 오프너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했었죠.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저는 어제도 미러키가 여러가지 뭐 체급 면에서 많이 앞선다 지금 투타 밸런스상으로 아주 뭐 최상위권에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봤었어요. 체드 패트릭의 첫 경기는 좀 이제 뭐 많은 이닝을 먹지는 못했었고 작년에 좀 이런 기대치에 비해서는 못 미치긴 했지만은 그냥 나는 미러키의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좀 좋다고 봤었어. 저번 경기도 이닝을 많이 못 먹어서 4.1이닝 1실점이면 나쁘진 않았잖아요. 일단 켄자는 누가 나올지도 모르고 보니까 켄자가 저는 좀 이제 걱정됐던 게 마무리였었거든요. 에스테베즈가 첫 경기 때 뒤지게 못하고 구속도 안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경기 때 이제 뭐 얼색 같은 애들 마무리로 쓰지 않을까. 얼색은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얼색을 안 쓰고 그 크루즈인가 뭐 그런 친구를 쓰더라고. 그러더니 또 지더라고요.
켄자는 지금 약간 불펜 리스크가 있기는 있다. 미러키가 투타 야말에서 안정적인 선택지라고 보긴 했었습니다. 다저스 대 워싱턴, 글래스노랑 이제 어빈인데 어제 경기는 점수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전에 이제 다저스의 빠따들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다 이러더니 바로 이제 막 주력 타자들 다 홈런 치고 아주 뭐 워싱턴을 부숴버리더라고요. 근데 워싱턴도 지금 OPS가 괜찮아요. 다저스가 5등, 워싱턴이 6등입니다. 저번에 이제 어빈이 나왔던 경우에는 그 시카고 컵스전이었는데 그날 이제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분다고 하고 어빈이랑 이마나가 둘 다 피홈런의 리스크가 있다. 근데 그날에서 오히려 어빈이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했었습니다. 네, 5이닝 동안 2실점, 피홈런이 2개 있었지만 전부 다 솔로 홈런이었었고 얼추 좀 막아주더라고요. 사실 뭐 그 전년도에도 괜찮은 날에는 괜찮을 때가 있었는데 한 번 확 안 좋은 구간이 오면은 피홈런 몰아맞고 이러면서 바닥을 긴다. 근데 오늘 경기 이제 뭐 내셔널스 파크이긴 하지만은 다저스가 그래도 작년에도 홈런 아마 전체 2등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양키 다음이지 않았나? 올 시즌도 지금 뭐 홈런 12개나 치고 있고 직전 경기 때 뭐 5개나 쳐버렸다 이런 것들 보면은 상성면에서는 다저스가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뭐 무난하게 다저스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휴스턴 대 어슬레티스, 이마이 타치에랑 루이스 모랄레스라고 하는데 아마 모랄레스 첫 경기 때 조금 안 좋았을 겁니다. 작년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확실히 좀 이런 어슬레티스의 2년차 투수들 이런 애들이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을 거다. 지난번 경기 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났었고요. 이마이 타치안 아마 오늘 경기가 좀 데뷔전 아닌가? 이제 뭐 일본 야구에서는 이제 뭐 스토프 같은 거 좀 있고 막 괜찮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들었는데 저번에 천사전에서 2.2이닝 동안 볼넷 4개 주면서 좀 고전한 적이 있었네요. 어제 이제 휴스턴 빠따는 지금 오피스 전체 3등인데 어제 잠잠했었고 어슬렉스는 아주 뭐 비기닝 같은 거 건져가면서 얘네들이 OPS 전체 꼴찌였다가 살짝 올라왔습니다. 어제 경기 때 아마 11점인가 뽑았죠. 나는 그래서 앞으로 어슬렉티스는 빠따 면면들이 너무 좋으니까 좀 빠따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지껏 잠잠했단 말이에요. 과연 오늘 경기 좀 터질 수가 있겠냐. 일단은 이마이 타치가 생각보다는 첫 경기 때 별로였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오바 같은 게 있으면 오바 같은 거 보고 싶었는데 뭐 그러지도 못하고 승패로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어제 휴스턴이 잡힌 것도 좀 흐름이랑 좀 많이 달랐다고 봤기 때문에 배당의 휴스턴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선택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봤었습니다. 오바가 제일 좀 맛있었을 것 같은데 원래는. 그 다음에 볼티모어 대 피츠버그, 셰인 바즈랑 물로진스키네요. 나는 셰인 바즈 좀 걱정되는데 얘가 템파베이에서 애지중지 하던 놈이었지만 작년에 좀 초반에 잘하는가 싶더니 중반부부터는 그냥 완전히 무너졌어요. 4.87이었었고 그 제구 같은 것들도 조금 리스크가 있었고 나중 가서 홈런도 많이 맞았다. 뭐 피안타 억제로 이런 것들도 좋다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플레이어티는 그렇게 뭐 믿지는 않아. 첫 경기 때 미네소타한테도 5.1이닝 사실점으로 그닥 좋지는 않았다고 하고 올 시즌에 막 특별히 막 두각을 드러낼 것 같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리고 물로진스키 원래 이제 불펜이었는데 선발로 전업한 살이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아마 좀 이제 후반기부터는 물로진스키 대신에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 같은 애들이 조금 더 선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선발 테스트를 하다가 접은 류에 속하는데 불펜 시절에는 잘했거든요. 올 시즌 첫 경기 때 매치전 4.2이닝 2실점, 삼진 8개나 잡더라. 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었다고 하지만 딱히 뭐 믿음이 크게 있지는 않네요. 저는 어제도 얘네들이 이런 좀 선발 양상에 비해서 빠따적으로는 그래도 별로인 애들이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피츠버그가 조금 더 이제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경기도 이제 한 점 차로 볼티모어가 뭐 이기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안타는 오히려 피츠버그가 더 쳤는데 어제보다도 선발 투수들이 이렇게 좀 언더 쪽으로나 뭘로 뭐 믿음직스럽지는 않고 그냥 별로 뭐 선택하고 싶은 경기가 아니네요. 그냥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피츠버그가 한 점 차 게임이 진짜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선발 투수도 이게 뭐 비슷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어제는 선발 투수 둘 다 퀄리티가 있으니까 막 그런 것도 볼만했던 건데요. 오늘은 뭐 그런 생각까지 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샌디에고 대 보스턴 경기 마이클 킹이랑 소니 그레이인데 선발로서는 마이클 킹이 조금 더 낫다고 봤지만은 이런 경기는 뭐 점수도 좀 절라는 쪽으로 봐도 좋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랜디 바스켓의 코널리 얼리 바스켓은 작년에 잘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첫 경기 때도 괜찮았거든요. 나는 나름대로 얘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좋은 쪽으로. 근데 코널리 얼리는 보스턴이 이번에 많은 트레이드로 애들을 보냈지만 그 중에 지키 이제 좀 어린 투수잖아요. 첫 경기 때 5.1이닝 실점, 뭐 신시내티전에 나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딱히 스토퍼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지껏 보여준 거는 바스켓스가 좀 더 많았던 것 같다. 근데 지금 근데 둘 다 빠따가 생각보다 많이 별로예요. 그나마 보스턴은 뭐 중위권 정도 하고 있지만은 샌디에고가 지금 OPS가 전체 꼴찌가 또 돼버렸습니다. 한번 그때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잘 치고 그 이외에는 다 이제 안타 개수 자체가 많이 모자라요. 내일은 그래도 좀 이제 만만한 투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페네이 파크도 좀 점수가 나름대로 잘 나는 구장이기도 하고 글쎄 랜디 바스켓스가 좀 좋은 모습을 봤어서 일단 선발은 샌디가 나은 것 같고 어제랑 똑같습니다. 분석이 선발 단계에서 조금 버텨주면은 불펜 구간에서는 샌디에고가 많이 압도를 한다. 보스턴도 나쁜 불펜은 아니긴 한데 그냥 여지껏 보여준 건 샌디에고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다고 봐서 저는 이런 경기는 사실 또 샌디에고의 막 역배 같은 거 보고 싶은데 빠따 때문에 현실성은 좀 없다 그런 경기네요.
그 다음 신시내티 텍사스 아마 이 경기부터는 이제 언더오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레트라우더랑 쿠마로커 둘 다 좀 어린 선발들인데 쿠마로커는 작년에도 좀 별로였었어요. 그 같이 이제 키우고 있는 텍사스의 어린 선발 그 잭 라이터 주니어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쿠마로커는 좀 별로였었거든요. 나는 쿠마로커는 일단 라이터보다는 좀 이제 아래 등급으로 보고 있긴 했었어. 그냥 신시내티나 텍사스나 둘 다 뭐 빠따 같은 거 믿음스럽지도 않고 어제는 오히려 신시내티가 빠따 좀 잘 쳐가지고 이겼던데 홈런도 3방이나 치고요. 근데 이제 레트라우더도 좀 봤던 기대치에 비해서는 보여준 거는 딱히 많지는 않았다. 애매한 경기 같아요. 솔직히 얘네들 빠따 믿고 막 오바 같은 거 보기에도 별로고 신시내티가 역배면은 나는 좀 오히려 그게 좀 더 땡기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긴 한데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양키스 대 마이애미입니다. 라이언 웨더스는 작년에 마이애미에 있었었죠. 저는 나름대로 키워볼 만한 선발이라고 했는데 얘를 왜 판지 잘 모르겠어. 좌완 중에서 좀 키워볼 만한 놈인데 지난 이제 소속팀이라 만든 거고. 자, 맥스 마이어 얘도 작년에 초반에는 잠깐 이렇게 반짝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그냥 또 금방 또 무너져내리고 말았습니다. 작년에도 길게 뛰지 못했었고 부상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한 이제 시즌 한 절반 정도만 뛰고 그 다음에 못 나왔는데 올 시즌 첫 경기도 콜로라도한테 5이닝 3실점. 콜로라도 빠따 생각하면은 그다지 뭐 저는 잘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웨더스는 올 시즌 이제 두 번째 등판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시애틀한테 4.1이닝을 뭐 1실점 정도로 막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얘도 보면은 이제 좀 그 재구 문제 같은 거 그런 게 옛날에 있었다가 지금 뭐 그렇게 막 크게 드러나진 않는 수준이고 뭐 작년에 이게 이닝 대비 뭐 피홈런 같은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뭐 마이어보다는 더 낫기는 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어제도 제가 마이애미랑 뉴욕 양키스 이게 구도상으로 어제 유리 페레즈가 조금 더 워렌보다 믿을만하다고 봤는데 어제 유리 페레즈가 많은 볼넷 때문에 되게 고전했잖아요. 양키스도 그동안 이제 빠따 같은 거 그다지 좋지가 않다가 어제는 볼넷을 11개나 얻어내기도 하고 저지의 홈런도 하며 생각보다 마이애미로 쉽게 제꼈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연속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선발로도 그렇고 저는 양키스가 조금 더 윗급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좀 마이애미 역배를 볼 만한 이런 근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저는 그런 날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요. 그냥 좀 양키스를 좋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템파베이 대 미네소타 경기 스티븐 마치랑 이제 믹 에이블인데 에이블은 저번에 그 미네소타 선발이 그 아마 오버였나? 베일리 오버가 일찍 무너져가지고 그 이제 백업 등판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날도 뭐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매치 이 간만에 이제 또 이제 선발로서 돌아온 그런 느낌인 건데 좀 재도전하는 느낌이라고 봐야겠죠. 매치는 작년에도 이제 불펜으로 많이 나왔었고 첫 경기 때 세인트루이스한테 5이닝 40점 친정팀한테 또 잘하기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뭐 그건 이제 빠따빨이 좀 더 셌었던 거고 그냥 저는 미네소타랑 템파 구조적으로는 템파가 조금 더 윗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도 미네소타 저는 세인트루이스랑 비슷하게 올 시즌 이제 중부지구에서 그냥 꼴찌를 할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본 건데 생각보다 좀 이기긴 하더라고. 오히려 그냥 템파베이가 승수를 제대로 못 챙겨가는 느낌인데 어제 경기도 이제 4대15 초반에 템파가 아마 선제 득점을 했을 건데 그 경기를 졌거든요. 템파는 생각보다 이제 좀 빠따의 믿음이 없고 선발로서는 그래도 이제 매치가 좀 더 위라고 봐야 되긴 할 텐데 믹 에이블도 작년에 필라델피아에서 딱 데뷔했을 때 그때 이제 공 같은 것들은 재구 문제만 없으면 괜찮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가도 이제 시즌 중에 막 재구 문제가 불거지고 이래갖고 나락을 갔고 올 시즌 첫 등판 때도 볼넷이 4개나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은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오바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빠따도 믿음이 있지는 않지만은. 그 다음에는 클리블랜드 대 시카고 컵스 세콘이랑 이마나가라고 합니다. 이마나가 첫 경기 때 되게 안 좋았죠. 홈런 같은 것도 하나 맞기도 하고 원래 볼넷 관리가 잘 되는데 저번에 워싱턴에서는 볼넷을 또 2개나 줬었습니다. 위기 같은 거 본인이 좀 자초해가지고 얻어맞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세콘이도 얘도 이제 시애틀전에서 4이닝 6실점 작년에는 좀 쓰임새가 있었거든요. 난 얘 애리조나 때부터 스토프는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그런 애들 업어와가지고 잘 키우는데 작년에도 거의 한 10경기가량 좋은 구간이 있었어요. 3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이닝도 잘 먹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솔직히 막 이마나가한테 그렇게 막 크게 뒤진다고 생각은 안 해. 이마나가가 그래서 첫 시즌 이후에 작년에도 이제 3.93으로 마무리를 했고 여전히 많은 피홈런이 문제가 됐었다. 그래서 이 클리블랜드는 또 빠따가 좀 약한 팀이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클리블랜드가 OPS 상으로 22등 아주 뭐 밑바닥에 있을 때보다 지금 조금 괜찮은 거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또 이제 뭐 홈런 같은 것들도 아주 많은 편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컵스도 생각보다 빠따가 잘 돌지는 않아요. 지금 18등이거든요. 작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 다 그러니까 투타 양면에서 좀 이제 기대 이하라는 소리가 되는 건데 그래도 뭐 클리블랜드가 홈이고 작년에도 클리블랜드 홈발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냥 홈팀에 조금 더 이제 믿음이 가는 느낌? 그냥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애리조나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소로카랑 엘더네요.
저 뭐 아시다시피 소로카는 제가 매번 부상 때문에 이 커리어를 빛을 보지 못했다. 2019년에 그냥 깔짝 잘했고 이후에는 부상 때문에 대부분 못 나왔잖아요. 뭐 여태껏 막 여러 팀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워싱턴에서도 있었고 많이 그냥 옮겨 다니고 하는데 브라이스 엘더가 조금 더 믿음이 가요. 얘도 아마 2023년인가 그때 전반기 때 아주 훌륭했거든요. 그러다 후반기 때 조금 안 좋았고 그 다음 년도나 뭐 이렇게 좀 못하다가 작년에는 후반기 때 좀 좋은 활약을 했었습니다. 믿음직한 구간이 꽤 길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 엘더가 첫 경기도 억스를 6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잡아먹었다. 그냥 그런 게 좀 눈에 들어오기는 하대. 소로카도 보니까 디트로이트를 5이닝 무실점을 잡아먹긴 했던데 어제도 보면은 이 경기가 생각보다 되게 투수전으로 흘렀어요. 그랜트 홈즈랑 이로드 그 전에 비해서는 좀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투수전으로 갈 게 아닌 것 같았는데 어제 되게 투수전으로 흘렀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불펜 구간에서는 애틀랜타가 확실히 더 좋았다. 시월드가 연타석 홈런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게임이 터졌는데 저는 어제도 애틀랜타를 이제 메인으로 봤던 이유가 그냥 투타 야물에서 밸런스가 좋다 그렇게 봤거든요. 일단 엘더가 저는 소로카보다는 그래도 더 긴 기간을 입증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 빠따적으로도 해줘야 될 때 조금 더 좀 위기를 좀 많이 안겨줬던 건 애틀랜타였다. 뭐 그런 것도 봤던 것 같습니다. 경기가 길게 흘러가면은 불펜 구간도 애틀랜타가 앞서는 것도 있고 뭐 애틀랜타를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배당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콜로라도 대 필라델피아인데 콜로라도는 아직까지 선발이 뭐 안 나왔다고 하네요. 체이스 돌랜더일 수도 있다. 작년에 아마 돌랜더면은 얘가 이제 구위는 좋은데 그 이제 피홈런도 많고 볼넷도 많고 이래가지고 위기를 많이 맞는 스타일입니다. 뭐 루사르도 저는 루사르도의 이제 쿠어스필드 전투도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찾아보니까 좋지는 않더라고. 여태까지 한 3경기 나왔는데 7.11, 12.2이닝 동안 홈런 한방 그리고 피안타 13방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메이닝 이렇게 좀 위기를 많이 맞았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는 좀 이제 옛날이고 루사르도는 지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선수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아마 근데 루사르도도 숙경기 때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쿠어스라는 특성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지금 빠따가 좋아진 것 같기는 하죠. 그전보다 그냥 콜로라도가 작년에도 얘네들 원래 홈발 때문에 원래 이제 좀 이제 OPS는 원정은 개별로도 홈발 때문에 한 중위권 정도 유지하는 팀들 작년에 OPS도 거의 밑바닥이었잖아요. 홈에서도 그냥 그저 그랬다. 이게 문제였는데 그냥 필라델피아를 좋게 볼 만한 게임 같아요. 아무리 개 터진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필라델피아가 빠따적으로도 앞서는 게임이기도 하고 하니까 필라를 좋게 보고 아마 다득점 경기 방향도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대 뉴욕 매치네요. 클레이 홈즈랑 랜던 루프. 랜던 루프도 작년에 대체 선발로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올 시즌 첫 경기는 샌디에고전 6이닝 무실점으로 또 단단한 피칭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잘하다가 이제 막바지 또 부상도 오고 이러면서 약간 좀 내리막이 있긴 했었거든요. 아마 얼마나 꾸준히 갈 수 있을지 이런 거를 봐야 되고 그리고 클레이 홈즈 첫 번째 경기 때도 5.2이닝 2실점을 했네요. 작년에도 선발 컴전 해가지고 3.53이면 굉장히 잘한 셈이죠. 땅볼 유도 비율 좋았었고 홈런 같은 거 많이 안 맞는다. 좀 약간 볼넷이 많았던 게 문제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시즌 초반에 한 5월달까지는 괜찮다가 그 이후에 약간 좀 안 좋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시즌을 어쨌든 뭐 선발 첫 시즌을 좀 이제 완주를 했다는 거 그런 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이게 빠따적으로 지금 샌프란시스코도 빠따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팀이죠. 29등입니다. 양팀 다 그냥 빠따 믿음이 별로 없는데 매치는 여태까지 계속 안 좋다가 어제 한번 잘 쳤잖아요. 15안타 막 치고 10득점이나 내고 이랬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길게 보여줘야 돼요. 팀이 확 불타오를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진짜 좀 밋밋한 경우도 많다. 양팀이 좀 규모도 규모다 보니까 저는 여지껏 그래도 선발로서는 거의 뭐 큰 차이는 없다고 해도 홈즈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한데 루프도 뭐 첫 경기 단단했으니까 깎아내릴 건 없다고 보고 이런 경기는 선택하기 좀 무서운 경기 같네요. 7.5는 저는 오히려 저 이제 오바 방향으로 생각하는 쪽인데 뭐 근거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애틀 대 천사 경기 있습니다. 에머슨 행콕 선발 이 시애틀의 선발 로테이션 중에 매번 이제 땜빵 선발하는 역할이거든요. 가끔 이제 5선발을 땜빵을 하거나. 근데 첫 경기 때 얘가 이제 클리블랜드 상대로 6이닝 동안 노히트 피칭을 했습니다. 삼진을 9개나 잡기도 하고 보니까 오히려 내가 왜 이렇게 잘했지 하고선 구속 찾아봤는데 구속이 오히려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도 지난번 경기를 아주 뭐 잘 치른 셈이었었습니다. 글쎄 또 한번 시애틀이 하나 또 길러내나 싶어요. 다른 애들은 다 3점대방을 보여주고 이러는데 얘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땜빵 선발로 나오고도 4점대 그냥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 첫 번째 스타트는 아주 잘 끄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제 코아노비츠 2년 전쯤에 그때 후반기 때는 좀 이닝도 잘 먹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늘 이제 제구가 문제인데 작년엔 일단은 제구가 아주 말이 안 됐어요. 6.81이라는 되게 안 좋은 기록을 남겼고 111이닝 동안 볼넷이 58개나 있었다. 올 시즌 첫 경기 4이닝 동안 볼넷 5개 휴스턴한테 그냥 개쳐 맞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애틀 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지금 천사도 이제 뭐 홈런 같은 것들은 조금 많다고 했었는데 최근 경기들 중에서는 이제 4경기
경기 때 또 홈런이 없기도 하고 뭐 솔직히 말해서 시애틀 빠따도 그렇게 막 믿을 거는 아니긴 하지만 저는 그냥 시애틀이 조금 더 여러 가지 구도상으로는 괜찮은 게 아닌가. 어제도 시애틀이 연장 가가지고 이거를 마인을 했어요. 3대1로. 쉽지 않긴 한데 시애틀이 빠따가 좀 문제야. 근데 어쨌든 코아노비츠 그냥 위기를 많이 주는 선발이다. 그런 것들 참고해가지고 저는 시애틀을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넓게 봤을 때는 한번 마인도 도전해보고 싶은? 어제는 빠따가 둘 다 너무 말이 안 됐는데 그래서 언더오버는 솔직히 좀 보기 별로지만 저는 코아노비치가 스스로 위기를 많이 자초를 할 거다.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